안녕하세요. 무비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위쳐 2화입니다. 이번 2화는 진행되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편인데 그 뒤에 깔려있는 세계관에 대한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그 세계관과 숨은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늘 모든 내용은 스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포주의 깔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화는 총 3개의 타임라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가장 오래된 과거인 예니퍼, 가까운 과거인 게롤트, 현재를 진행하고 있는 시릴라의 이야기입니다. 각각 다른 시간대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2화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위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너무 빠르고 불친절해서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스트레드가 천구의 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아레투자와 엘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엘프의 왕이 이야기하는 대청소 같은 주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작게는 페인네웨드라는 작은 꽃이 도대체 무슨 역할인지, 티사이아가 말하는 전달자의 의미, 이스트레드가 예니퍼와의 첫 만남에서 생뚱맞게 처녀 얘기를 했다가 불꽃 사다구를 맞는 부분은 머릿속에 물음표만 찍게 됩니다. 이 대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한 번에 쭉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위쳐 소설과 게임의 내용을 참고하였지만 제 개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얘기해주세요. 아주 오래전 위쳐의 무대가 되는 세상에는 놈, 드워프, 엘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천구의 합이라는 여러의 세계가 겹쳐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때 인간도 이 위쳐의 세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뱀파이어, 굴, 그라비어 같은 괴물들도 같이 생기게 되죠. 그러자 엘프는 인간에게 마법을 가르쳐주게 되었고 인간은 엘프에게 마법을 배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간은 엘프를 몰아내고 세상의 주인이 되게 되죠. 지금 고대어라고 설명되어 있는 모든 마법 주문이 엘프어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엘프는 인간을 피해 숲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엘프는 인간보다 수명이 훨씬 길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잠시 피하면 없어질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엘프들이 숲으로 터전을 옮겼지만 일부 젊은 엘프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압도적인 힘에 대부분의 엘프들은 학살당하게 되고 이 사건을 인간들은 대청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곡식을 키우기 힘든 척박한 땅인 숲에서 이 대청소 사건 이후 엘프들은 많은 젊은 세대까지 잃게 되자 성장 동력을 잃고 먹고 사는 것까지 걱정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병들고 더욱더 약한 세력이 되어버리죠. 2화에서 게롤트와 시인 야스키에르가 만나 악마를 잡으라는 제안을 받게 되는 포사다라는 도시 역시 이전에는 엘프의 땅인 돌 플라타나였습니다. 인간에게 쫓겨난 엘프는 숲으로 자리를 옮겨 황금궁전이라는 새로운 터전을 만들게 되고 그 무리를 이끈 왕이 필라 반드렐입니다. 그렇기에 엘프는 인간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 있었고 엘프의 왕과 궁전도 초라합니다. 이제 엘프는 숲에서 굶고 병들어가지만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롤트는 엘프의 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곳을 떠나 새로운 터전을 만들고 발전해서 인간에게 엘프가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라고요. 이에 느낀 바가 있는 엘프의 왕은 게롤트를 풀어주고 시인에게는 뉴트까지 선물해주죠. 예니퍼는 선천적으로 등이 굽고 입이 삐뚤어진 모습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중 예니퍼는 자신도 모르게 포탈을 사용해서 갈매기의 탑이라고 불리는 토르나라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그 능력을 추적한 티사이아가 예니퍼를 4마르크에 사서 마법학교인 아레투자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세계에는 선천적으로 카오스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혼돈의 전달자라고 부르죠.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카오스로 마법을 쓰게 되며 티사이아는 이 능력을 추적해서 아레투자로 데려와 마법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킵니다. 예니퍼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곳에 오는 것을 싫어하지만 사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국식으로 설명하면
이미 이 아이들은 신내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무당이 되든지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인 거죠. 그렇기에 티사이아는 능력이 있는 모든 아이들을 데려와 우수한 아이들은 마법사로 승급시키고 부족한 아이들은 아래 투자에 마법을 불어넣어주는 장어 모양의 전달자의 모습으로 남겨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잔인한 방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유도 모른 채 카오스의 힘을 조절하지 못해 세상에서 미친 사람으로 버림받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카오스를 가진 재능으로 아래 투자에 오게 된 6명은 마법사 승격을 위한 여러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작은 돌을 올리는 것부터 번개를 병에 담는 것까지 여러 시험을 거치면서 결국 2개의 길로 나뉘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도랄리스, 아니카, 라르크는 전달자로, 예니퍼와 사브리나, 프린질라는 각자 왕국의 자문 마법사로 가게 되죠. 예니퍼는 당연히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프린질라도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니퍼가 갈매기의 탑에서 만난 이스트레드도 사실 마법 겸습생에 불과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포탈을 만들지 못하고 마법에 꽂은 페인네 웨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은 하얀 꽃 모양의 페인네 웨드는 엘프의 피를 먹고 자란 꽃으로 엘프의 힘인 마법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돌을 들어 올리는 쉬운 마법조차 하지 못했던 예니퍼가 이 꽃잎을 먹고 포탈을 쉽게 열어버리는 장면은 이 꽃의 역할과 엘프의 피가 섞여있는 예니퍼의 태생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트레드가 처음 예니퍼를 만나 처녀라는 말을 꺼냈다가 불꽃 백스핑 싸다구를 맞게 되죠.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좀 생뚱맞은 부분이라 무슨 뜻인지 찾아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벌지는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위쳐 세계관에서 카오스를 몸에 가지고 태어난 선택받은 아이를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트레드는 너 마법 쓸 줄 아는 아이구나 라고 물어봤는데 괴롭힘을 당하던 예니퍼는 자신을 처녀라고 놀린다고 생각해서 싸다구를 날리는 모습이죠. 시릴라는 신트라 멸망 후 계속 도망칩니다. 그녀의 도망을 도와주는 다라가 엘프라는 것 외에는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인물 간에 서로 다른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 내용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마지막에서 시인 야스키에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가 좋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해당 노래를 별도의 동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니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화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내용도 빨리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잘 정리된 더욱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